성공은 적금과 같아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많은 내용들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재미있다고 하던 우리들의 블루스나 나의 해방일지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가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 이유 오랜만에 집중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이해도 안 되고 또 유튜브보다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던 저희 딸도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드라마이기도 해서 최근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스펙타클한 액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막장 스토리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은 정말 비중 있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흔한 유명 배우들 하나 없이도 드라마에 몰입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드라마 보면서 휴대폰 한번 보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드라마 한 회차를 집중해서 본 경험이 오랜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배우들만 가득한 드라마에 그나마 익숙한 얼굴은 제가 김비서가 왜 이럴까에서 본 강기영, 그리고 스토브리그에서 본 박은빈 정도의 드라마였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궁민이 나왔던 그 스토브리그에서도 남궁민에게 밀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줘서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던 박은빈의 연기가 이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말 이 정도까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배우는 꺼려야 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잘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그냥 빛이 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박은빈을 볼 수 없을 뻔했다고 합니다. 2021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할을 제안받기 전에 이미 박은빈은 KBS 드라마 연모에 출연 결정을 한 후였기에 출연을 고사했는데도, 그 연모 아시죠? 왜 여자이면서 남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을 연기한, 정말 박은빈의 연기가 그때도 빛이 난 그 드라마였는데요. 연모에 출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연모에 대본 연습뿐만 아니라 촬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연 작가는 우영우 역할을 대본을 적을 때부터 이 우영우 역할은 처음부터 지구상에는 박은빈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영우 역할을 반드시 박은빈이 소화를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고, 그래서 연모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문지연 작가뿐만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감독을 맡은 유인식 감독은 박은빈 캐스팅이 정해지는 순간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마 감독 또한 문지연 작가처럼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역할은 박은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저와 온 가족이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멋진 드라마에서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제작사 A스토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와우! 7월 첫날 17,500원 하던 주가가 7월 13일 35,0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이 순간에도 4만원까지 끊임없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이 이상 오르는 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A스토리 주주들도 기쁘게 하고 있네요. 전지현이 지리산으로 말아먹은 주가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이 단단히 회복시키면서 A스토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기쁘게 하고 있네요. A스토리 주주님들은 박은빈에게 커피차라도 한번 보내주셔야 할 듯합니다. 남은 회차 더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까지 높아지면 아마 A스토리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가고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박은빈이 연기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기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시청하시고 박은빈의 연기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는 글도 보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왜곡되었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박은빈의 연기는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박은빈의 연기에 빠지게 되어 이 배우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제가 난생 처음 네이버 그리고 나무위키 등에서 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정독하게 됐고요.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박은빈의 출연 작가 인터뷰를 보면서 그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가는 건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서 꼴찌 야구단 단장 역할의 남궁민의 연기가 또 마음에 들어서 스토브리그에서 처음 알게 된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이전에도 이토록 대단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후로도 더 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스토브리그 이후로 그리고 또 연모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정말 멋지게 성장해 준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은빈에 관련된 영상 기사를 제가 정독하게 되고 그리고 박은빈의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조금 제 가슴에 와닿는 인터뷰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조선일보 최부윤 기자의 글에서 보면 박은빈의 내공은 촘촘한 캐릭터 연구에서 시작한다. 생각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며 배역의 성격부터 태도, 행위 하나하나 연구를 한다. 이번 우영우 변호사 역할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며 1년간 고사했기에 더욱 세심하게 도전했다. 교수에게 조언을 받으며 연기하는 걸 넘어 배역과 하나가 되길 원했다. 캐릭터 자체로 변하려는 그의 도전적이면서 집요한 태도는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에서도 드러난다. 늦깎이 음대생 연기를 위해 6개월 넘게 바이올린을 배워 직접 연주를 했다. 손끝에 잔뜩 뺀 굳은 살은 진정성과 성실함의 표지였다. 다독가인 점도 배역 연구의 바탕이 됐다. 사람에 대한 답을 책에서 얻는다면서 책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배우라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소문났는데도 내면의 소리에 따라 필요한 것을 찾는다며 겸손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하보 촬영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패션지 얼루어의 허윤섬 피처 디렉터는 6년 전 첫 만남에서 박은빈이 연기는 적금과 같아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길래 거금 찾으세요라는 덕담을 했는데 4년 뒤 박은빈이 그 이야기로 먼저 말문을 열어 놀랐다면서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면모가 조화를 이루며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배우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온 오늘의 박은빈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는 여기서 두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넘어 배역과 하나가 되길 원했다. 그리고 연기는 적금과 같아서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 말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 말을 인터뷰나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까지 이 친구가 얼마나 자신의 연기와 그리고 이 성공적인 연기자의 길을 올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가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이 두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넘어 배역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 연기는 적금과 같아서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그런데 진짜 이 말은 정말 자신이 맡은 일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최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다시 볼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 신드롬을 만들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서 방 클라이븐 콩쿠르 체연스 우승으로 대한민국의 피아노와 단테의 신곡가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박은빈 전에 또 신드롬을 한번 일으켰던 18세 청년 임윤찬의 인터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임윤찬 또한 콩쿠르에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 그리고 콩쿠르 우승 전에도 했던 인터뷰들을 제가 또 찾아보게 되면서 감동을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 교수는 보통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악지를 연습하다 보면 이만하면 되겠지 안도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윤찬이는 가장 높은 기준을 향해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와,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안도하려는 본능요. 이건 어느 누구든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나름 제 일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저도 항상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이 감정과의 싸움에서 항상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이면차는 가장 높은 기준을 향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고 연습한다는 거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방해물도 다 쳐내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윤찬이 연주를 볼 때는 작곡가와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 과정은 돛 닦는 것, 수도승이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제자가 배움을 받고 그 배움을 하나씩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은 FP들에게 저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스승이 제자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문찬의 스승 손민수 교수는 이문찬의 배움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소 임윤찬은 말 주변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지만 정작 올해 콩쿠르 이후 그의 말들은 임윤찬 어록으로 불리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우승 직후인 지난 18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터뷰를 한 임윤찬은 이제 18살입니다. 근데 이 18살이라는 친구가 마치 70의 노 피아니스트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첫 시작을 하는 친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피아노하고만 한 몸이 되어서 피아노 연습만 하며 사는 것이 목표라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친구가 정말 이 자신이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는 너무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도 임윤찬 어록은 어김없이 쏟아졌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승했다고 달라진 것 없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답했다. 임윤찬은 평소에도 하루 12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하다. 임윤찬을 롤 모델로 삼는 후배 연주자가 많다는 말에는 저를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 저보다 훌륭한 전설적 피아니스트들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인터뷰에서도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우승했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니요. 우승을 하면 왜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들뜨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순간만은 우리 겸손이라는 거 내려놓고 조금은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우승을 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윤찬이 연습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12시간이라는 거, 12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저는 인터뷰의 대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와닿는 말은 이겁니다. 보통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악기를 연습하다 보면 이만하면 되겠지 안도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윤찬이는 가장 높은 기준을 향해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가 제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는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FP님들께 제 노하우들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은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아니면 10번 정도도 시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아니 왜 조금 더 노력해보지 않고 이렇게 내가 되물으면 항상 말하는 게 이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된다. 자, 여기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선을 다했다는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저는 지금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 교수의 이 이야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성공의 수준까지 다다랐을 때가 최선이라는 거지. 당신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바라는 성공이 요구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연습하면 되겠지. 이 정도 연습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신만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성공이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 정도면 성공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덤빈다고 해서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이, 그 성공이라는 녀석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수준, 당신에게 기대하는 최선이라는 걸 다했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는 이 손민수 교수님의 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윤찬의 말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승했다고 달라진 건 없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연습하겠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24년간 성공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잠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좀 무너지는 분들을, 그래서 지금은 제 기억 속에 그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봄업에서는 잠시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요. 그 잠시 잘할 때도 굉장히 크게 큰 성과를 내는 분은 많은데 그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저는 이렇다고 보는 거죠. 이 말에도 정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한 번의 어떠한 성취에 만족하고 한 번의 어떠한 성취에 도취되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거. 안주해버리는 걸 넘어서서 그 순간에 대해서 건방져져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성공하는 사람은 있어도 오래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성공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18세의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인생이 인간에게 주려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깨달아 버린 듯한 이런 표현은 임윤찬이 오늘의 우승까지 얼마나 치열한 시간을 보냈는지 절로 공감하게 합니다. 저는 저희 일을 23년을 넘어 24년째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험 상담을 시작해서 재무 상담과 기업 컨설팅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기 위해 삶을 단순화하여 일하는 것 위해 나의 일가에서는 모두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사고를 단순화하여서 일을 잘하기 위한 생각과 고민 이외에는 모두 지워버렸고요. 달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워서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한 삶을 매일 반복했고요. 아침 7시 출근 그리고 저녁 11시 퇴근하기를 월화수목 금금금 매일 반복했습니다. 하루 3명의 고객과 상담하기를 또한 월화수목 금금금 매일 반복하는 것을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첫 2해 동안은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계속 업적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을 지속하고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힘든 낮은 소득이 계속되어서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험 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요. 회사의 시스템을 탓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상품이 부족함을 탓하고요. 배울 게 없는 동료들의 무능함을 탓하고요. 나의 실패를 철저하게 저 자신에게는 저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나의 실패는 남의 탓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도 이렇게 포기한다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또 쉽게 포기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이 들어가지고요. 포기하더라도 미친 듯이 집중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집중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해보고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해보고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을 10년 동안 지속해 보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혼을 다한 시간 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높은 연봉과 MDRT, COT, TOT와 종신회원 자격을 달성하였고요.
그 10년이라는 혼을 다한 시간이 발판이 되어서 이후에도 MDRT, COT, TOT와 종신회원을 넘어서서 안오럴 회원 자격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MDRT, COT, TOT 그리고 종신회원, 안오럴 회원 자격을 모두 다 달성한 대한민국 2명의 자격도 달성할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가르침을 요청해 왔고요. 저의 성공 비결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동안 10몇 년의 시간 동안 아낌없이 저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성공 노하우의 핵심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고요.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요. 매일 3명의 고객과 상담하기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저한테 배움을 요청한 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겠다는 분들이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알려주면 꼭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낌없이 제 노하우를 알려주면 99.9%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어요?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요? 아닌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어요? 아니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배움을 요청하신 분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누리고 있는 높은 연봉과 그리고 명예와 안정된 삶과 같은 저의 성공의 결과만 탐이 날 뿐 사실은 정말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치열했던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그냥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는 분들이었나 봅니다. 그중 나머지 단 0.1%의 분들이 저의 성공의 결과보다는 제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해서 묵묵히 저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MDRT, COT, TOT 그리고 종신회원이 되는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함께 걷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FP라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은빈의 성공도, 임윤찬의 성공도, 그리고 우리 리에서의 성공도 그 성공 공식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박은빈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은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임윤찬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젊은 친구 모습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지난 24년간 성공해왔던 저의 성공의 노하우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적금이 만기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을 입금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는 않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적금이라는 녀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입금하고 적금 만기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적금을 여러분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입금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란 단순히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단계를 넘어서 혼을 담은 열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대가 지불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이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싶을 때 그 물건 값을 치르듯이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탐하기 전에 내가 인생에게 먼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어주는 그런 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걸 원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대가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이 저는 당신의 시간이고 그리고 노력이고 절제이고 인내가 대가 지불의 요소가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저의 강의를 아마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꾸준히 들어본 분이라면 저희 많은 강의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 이 대가 지불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 물건 값을 치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탐하기 이전에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성공보다 더 높은 인생의 단계를 꿈꾼다면 당신은 그 성공이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성공보다 더 높은 수준의 또 다른 단계를 인생에게 원한다면 그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을 다한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그리고 절제를, 그리고 인내를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가 지불은 절대 당신이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최선이란, 그리고 대가 지불이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당신이 정한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성공이라는 녀석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만큼의 대가 지불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공을 원하시면 지금 당장 당신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절제를, 인내를 꼭 성공에게 대가 지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